자, 2025년의 대한민국,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딱 1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그 거대한 힘들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 나서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좀 독특한 구조로 진행될 거예요. 마치 모래시계처럼요. 처음엔 아주 거시적인, 그러니까 국제 정세 같은 외부 압력에서 시작해서요, 점점 안으로 파고들어 한국 사회 내부의 반응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시야를 확 넓혀서 미래를 전망해 보는 거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판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각 변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 이거겠죠.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저 멀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지금 바로 이곳 한반도의 안보 지형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외부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계는요, 아주 철저한 거래 관계입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목마른 군사 기술, 또 경제 지원을 얻고요. 러시아는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한 무기와 병력을 확보하는 거죠. 서로가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필요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기적인 거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둘이 정말 꿈꾸는 건 기존의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연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둘의 밀착 관계는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한국 내부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국내 정치의 거센 소용돌이와 경제 구조의 전환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최상병 특검입니다. 이 타임라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된 진실 규명 노력이 어떻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 스캔들로 번져갔는가. 그리고 마침내 수사를 마친 특별검사의 이 한마디, 이 말 속에는 그동안의 수사가 정말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가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3. 다른 건 잊어도 이 숫자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의혹까지 포함해서 무려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건의 법적 파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이렇게 정치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신기하게도 경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회복 신호가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둘째, 원화 가치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셋째,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성장하는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증시에 꽤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분석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금리를 막 내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올라타는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튼튼하고 내실 있는데 시장에서 저평가된 그런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거시적인 압력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커다란 변화들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미시적인 반응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밖으로는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안으로는 정치적 혼란에 경제적 전환기까지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대한 담론보다는 나 자신, 내 주변의 작은 안정과 위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흐름이죠.
바로 아보하라는 이 신주어가 이 현상을 딱 보여줍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무슨 대단한 행운이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가 어제처럼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 어쩌면 이건 험난한 세상을 향한 우리 사회의 조용한 방어 기제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해력이라는 말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 모든 게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에서 큰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즉, 해롭지 않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기업들은 이런 새로운 시대에 그저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생존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개인들은 토핑 경제를 통해 기성품에 나만의 개성을 입히고 원포인트업 전략으로 거창한 목표 대신 소소한 성취감을 매일 쌓아가죠.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들마저 서로 으르렁대던 경쟁의 규칙을 버리고 공진화 전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길에 무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거대한 흐름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이 네 가지 힘입니다. 신냉전이라는 외부의 압력, 스캔들로 인한 내부의 갈등, 고성장에서 고가치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반응하며 안으로 파고드는 사회의 변화. 바로 이 네 가지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2025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조각품을 빚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압력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끝없이 부딪히는 갈등의 역사를 쓰게 될까요? 아니면 아까 봤던 기업들처럼 경쟁자마저 파트너로 삼아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2025년을 살아갈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